역사 소설 방식 이야기죠. 자, 역사 소설 방식은요, 크게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 산문과, 산문이 뭔지 알죠? 우리가 쓰는 글이에요. 두 번째 운문, 운문이 뭔지 알죠? 운율이 시죠, 시. 역사를 시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만날 거예요. 자, 산문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년체, 편년체. 편년체는 아주 쉽습니다. 편년체, 실록이란 말이 딱 있죠. 책 이름에 실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아는 유명한 실록이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잖아요. 어떻게 쓴 거야? 역대 왕들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이름 뒤에 실록이란 말 붙어 있으면 그냥 편년체예요. 이런 순서대로 썼구나. 그 밖에 무슨 조류란 말이 있거나, 지금 아직 못 배웠죠. 조선시대 가면 고려사 조료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혹은 통감이라든지, 뭐 동국통감 이런 통감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 일기는 뭔지 알죠?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것 또한 일어난 순서대로 쓴 거예요. 잠깐만, 우리 여기서 외울 건 딱 두 개밖에 없죠. 에이, 실록은 안다. 아무리 한국 역사를 싫어했대도 저 수방조 실록을 들어봐. 일기를 모를 리가 없고요. 그지? 아, 우리가 지금 알 대목은 딱 두 개구나. 무슨 말이 있으면 책 이름 뒤에 뭐요? 조류나 통감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일어난 순서대로 썼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역사를 쓰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쓰는 방식이 문제예요. 뭐 거의 뭘 특별히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방식은 이거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기전체죠, 기전체. 역사 소설 방식을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거든요. 편년체, 기전체인데, 기전체는 혹시 어떻게 쓴 건지 알아요? 이게 나온 계기를 좀 알면 돼요. 요게 그 유명한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썼던 사기가 원전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나라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중국에서 아는 지 좀 됐지? 뭐 하운주 기억나? 여기 시작 있지? 주의 전설적 왕족도 시작했고, 주나라 혼란의 시대에 왔던 춘추 전국 받고, 그걸 통일했던 진 받고, 맞아요? 진이 3대를 못 가가 망한다 했잖아. 그 다음 등장이 뭐야? 한. 맞아. 진이 최초 통일왕조긴 했지만 제대로 된 통일왕조 뭐야? 한이 한. 진은 금방 망했으니까. 그 한나라 때 그 유명한 사마천이 쓴 게 바로 뭐다? 사기다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일왕조를 만난 거야. 그때 역사책을 쓴 거야. 그 사기란 책을 쓰면서 나온 게 바로 기전체야. 그걸 알고 나면 좀 설명이 돼요. 이 한나라 때 사마천이 목격한 현실을 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영토야. 그잖아.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영토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래, 황제가 다스리는 땅도 있고, 저 변방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이 있는 땅도 있고, 이걸 어떻게 효과져서 기록할 것이냐야. 순서대로 쓴다면 너무 너저분하겠죠. 근데 편년체 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을 저 하부터 시작해서 춘추전국을 거쳐서 지금 한까지 왔잖아. 그 사이 어마어마 많은 인물들을, 중요한 인물들 다 만나고 지나온 거야. 가장 유학자들, 공자, 맹자, 뭐 너무너무 대단한 중요 인물 다 만나고 온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만 막 나열하면 이게 도대체 역사책에 의미가 있냐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안된 체제가 바로 뭐냐면 기전체야. 그 넓은 용도로 효과적 기록하고, 그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효과적 기록할지 고민. 그게 나온 거다. 그럼 되게 쉬워요. 아, 그래서 지역을 그 넓은 영토로 구분하려도 황제가 다스리는 땅과 여러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을 구분하자예요. 그래서 다르게 쓰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대 황제의 역사를 어떻게 쓰고요? 주요 인물도 있으니까 봉기라 쓰고, 오케이? 역대 황제들 역사, 중원의 역사를 쫙 써가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로 써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방에 제후들의 역사들도 쫙 써가는 거예요. 그걸 세가편이라 쓴다는 거예요. 그건 제후들 역사도 정리되지 않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인물들, 너무 중요하다 하지 말자. 공자, 맹자, 주요 인물들을 따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전편이에요. 그리고 여러 문물에 가는 것들을 쓴 게 뭐 지도 있고, 혹은 연표, 연대도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표도. 왜? 이건 모든 것이 연도별로 쓴 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재정리하는 거예요. 연표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바로 무슨 체다? 기전체다요. 그 기전체 효시가 됐던 사마천의 사기. 거기서 사마천 사기가 나왔던 그 한나라의 그 시대적 배경을 등장한 게 이 기전체다. 한 번쯤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강목체라는 것도 있어요. 강목체는 뭐냐?
유명한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책. 여기 앞에 기전체는 제일 유명한 책이 중국의 사기를 소개했죠. 나중에 사기는 제가 가끔씩 정말 역사책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꼭 일독을 권하는, 혹시 시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일독 권하는 중요한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중국인들이 쓰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약간 왜곡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으나 역사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로 통렬하게 보여주는 책 중 하나예요. 딴 이야기 조금 할까요? 사마천 사기, 이 사마천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아요? 중국 한나라 때 원래 사관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역모에 연루돼서 본인도 거기 연루돼 갖고 그가 실제로 받았던 형벌 중 하나가 궁영이라는 형벌을 받아요. 궁영이 뭔지 알아요? 남자의 상징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의한 거죠. 나도 영어를 잘 걸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 궁영을 받았단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자결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치사한 거예요. 지 손을 죽이기 싫으니까 궁영을 해놓으면 알아서 다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결하지 않은 사람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에요. 궁영을 막상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웃었을 거예요. 궁영을 당하면 안 죽는다. 그리고 돌아가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궁영을 당하면 안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집안에 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쓰던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저 다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문을 써요.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쭉 쓰고요. 그날 밤에 자결해요. 이 사람은 그 목숨을 빌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 결기로 쓴 책이에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역사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너무 유명한 책이 바로 사기예요. 그게 느껴져 있고 있으면 인물평이나 시대평에 보면 그게 마음속에 느껴져요. 진짜로. 아무튼 딴 소리 같고요. 그 밖에 또 유명한 책이면 중국에 사마광이 쓴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근데 옆에 막상 주자라 써 있죠. 에? 그걸 다시 강목체로 바꾼 게 자치통감 강목이에요. 왜 우리 주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고려 성리학에서 봤어. 원래 자치통감 여기까지 방금 해볼까? 우리 방금 본 거죠. 자치통감은 자 앞에서 방금 했죠. 5분 안 지났어요. 어떻게 쓴 거라고요? 그래 중국 역대 역사를 편년체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쓴 거야. 그걸 다시 강목체로 바꿨다는 거야. 강과 목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럼 강과 목이 뭐냐? 옆에 써 있죠. 대의를 밝힐 수 있는 것을 강에다 쓰고요. 그 자주가 세세한 내용들을 목에다 쓴 거예요. 자기가 역사책을 일어난 순서대로만 써 있으면 역사에 제대로 된 대의를 밝히기 어렵더라는 거야. 그걸 구분해서 강과 목을 나눴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뭘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역사책에서? 그럼 대의를 보여주고 싶다. 정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자가 쓴 거야. 우리 주자가 집대성했던 성리학에는 뭐라겠어요? 힘이라겠어요? 명분과 정통이라겠어요? 명분과 정통. 그걸 밝히기 위해서 쓴 게 강목체라는 거야. 그래서 전형적인 성리학적 사관을 보여주는 그게 강목체야. 난 이름도 쉬워요. 강목체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요? 써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편년체도 이름 알아보기 쉽고요. 딱 두 개만 더 이용되는 거잖아. 실록, 일기, 그 밖에 통감, 저력. 편년체. 기존에는 이름 보고 몰라요. 이건 빼고 해. 강목체 쉽지. 강목. 혹은 강. 하고 붙어 있으면 강이란 글자가 붙어 있으면 그것도 강목체야.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본말체도 있습니다. 기사 본말체 뭐냐? 모든 역사적 기사들을 어떻게 썼냐면 본말로 썼어요. 본이 뭔데? 한자 힘든가요? 맞아, 근본이라는 얘기. 근본본. 말이 뭔데요? 결말할 때 끝말자야. 그러면 근본이 바로 뭐야? 원인이지. 그리고 말이 뭐야? 결말이죠. 결과지. 맞아. 모든 걸 원인, 결과 형태로 쓰여진 게 바로 기사 본말체야. 근데 여기는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험 관련된 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난지 연려실 기술이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선기 딱 한 권 볼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이해가시죠? 산문을 쓰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었다. 편년체 일어난 순서대로 기전체 아까 치면 중국적 사원한테 나온 게 기전체다. 그걸 우리가 많이 차용될 거거든요. 특히 구성이 참 독특하다. 봉기, 세가, 열전으로 구분해 쓰는 게 기전체다. 이런 거고 강목체는 성리학적 대의를 밝히기 위해서 강목체 그리고 원인 결과의 기사 본말체 그리고 마지막 운문으로 쓰여진 거. 역사를 여러분 영이 뭔지 알아? 을풀 영자야. 그러니까 시로 썼다는 이야기지.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가 동명왕의 이야기를 대서사시를 쓴 게 바로 동명왕편도 있고 혹시 이 책 들어본 적 있나요? 제왕운기예요. 뭐 쓴 거야? 쉽잖아. 역대 제왕들 이야기를 운문으로 기록했다는 거야. 시로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왕운기야. 이런 건 전형적 운문체. 영사실, 역사를 읊어대는 시로 읊어대는 그게 영사체라 부르기도 한 거야. 이해가시죠? 자, 우리 역사를 어떻게 쓰는지 먼저 이해갔고 그럼 대표적인 고려시대 사사는 뭐가 있느냐 이제 들어갈 거야. 이 책을 쓰는 방식들을 한번 소개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살을 붙일게. 자, 그래서 역사서를 보시면 고려대가 어떻게 나왔어요? 총 몇 시기로? 고려 4시기. 이제 블록은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어. 봅시다. 4시기. 중간에 무신정멸을 기점으로 전후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가운데 제도정비, 성종과 형종정을 거치면서 초기보공, 그지? 호족제비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고려 중기 문벌귀족 사회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문벌귀족 이후에 한동안 칼제비대 세상, 무신들의 세상을 봤고 그들이 무너졌던 개경 환도. 맞지? 온에 굴복한다는 것은 거의 저항했던 무신들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군문세유 집권기간. 이제 온에 굴복이 온간섭기, 부온 세력들, 신혼 세력 보는 군문세력 보는 거고요. 맞지? 거기에 저항했던 일부 사대부도 있었던 거 확인했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네 블록을 나눴을 때 각 블록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전에 고려 전 시기에 걸쳐서 먼저 뭐가 쓰였다? 어느 블록에 해당되지 않고 실록이란 게 있었다. 지금은 전하지는 않아요. 조선 전기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 언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전정주기 다 사라졌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실록. 고려도 실록이 있었다야. 전식을 실록 만들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조선시대 때 고려 역사를 정리하기도 하거든. 이거 보고. 참고로 말하면 실록은 조선만 있었다가 아니야. 고려도 실록을 썼다. 어떻게 썼다는 거야? 그리고 편년제를 썼다니. 이런 거 다 한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앞에서 7대 실록이란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현종 오면 떠오르는 게 혹시 기억나요? 여기에 성종부터 시작해서 현종년간이 있었던 게 뭐야? 기억이 안 나요? 거란의 3차에 걸친 침략을 봤어요. 그지? 첫 번째 쳐들어 두 번째, 세 번째 쳐들어온 게 현종 때이잖아. 이 과정에 뭐가 타버렸겠어요? 앞에 만든 실록이 다 탄 거예요. 응? 그러면 자, 현종년 전까지 왕이 몇이나 한번 생각해서 해볼까? 힘들지? 자, 요 성종 전까지 왕이 몇 있었어요? 5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성종 초에 최숙로가 5명의 왕을 차근차근 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왕 너 성종 잘하라고 28개 썼던 거 기억나요? 5명 왕 쓴 게 5조 정적편에 들었고 야, 너 앞으로 잘해. 28개 잘해. 거기 시무 28조로 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맞아. 그러니까 성종 전까지가 5이에요. 성종 끼니까 6이죠. 요 사이 누구 봤어요? 혹시 엄마, 무서운 엄마 봤던 거 기억나요? 천추태후, 목종. 그럼 여기까지 7이죠. 납득이 됐어요? 그 실록이 홀라당 탔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지. 그래서 7대 실록이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고려 중기 때는 가장 유명한 사서로는 김부식 외 10인이 있었던, 김부식 혼자 쓴 거 아니에요? 김부식 외 10인이 있었던. 왜 이 책을 이걸 찬할 때 대표자를 올린 사람이 올리는 글을 쓴 게 김부식이에요. 그 삼국사기를 김부식 이것만 평가할 수 없어요. 왜 10인이라니까? 총 11명이 쓴 거라고요. 대표 올리는 글을 쓴 사람이 김부식일 뿐이야.
삼국사기 있고 우리 기억나죠? 이때 우리 인종 때 이장의 난도 보고 그에 또 터진 묘청난도 보고 그걸 김부식이 진압한 이후에 가능되었던 삼국사기. 예? 그리고 이런 삼국사기 편찬에 이럴 때 대표적 원전이 됐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삼국사라는 책인데 너무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다 구로 붙여준 거야.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삼국사기가 쓰인 거고 한번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김부식 냉티없이 쓴 게 아니라 앞에 원전이 고려 초에 쓰인 삼국사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시대를 이어오고 이렇게 쓰게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김부식이 동명왕 이야기를 제대로 잘 안 썼다. 야. 여기는 김부식이 어째요? 신라 중시험 너무 쓴 거 아니냐야. 거기에 반발해서 고구려 시대 동명왕 이야기를 이규보가 쓴 유명한 동명왕편도 있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쓰인 우리나라 고승들 이야기를 적었던 우리나라 해동이 우리를 가리킨지 알죠? 우리가 중국 바다 건너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지? 지금 방위표도 헷갈린 거 아니죠? 지도 또 그린 거 아니지? 동쪽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여러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 해동이란 말이 있지. 해동의 고승들 우리 역대 고승들 이야기 좀 있고 해동 고승전도 있고 지금 이런 말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충렬할 때 그래 온간섭 때 상봉제 제용긴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지. 자 우리 주요 사서들을 쭉 봤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계승의식 문제야. 여러분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 솔직히 고려는 어느 나라 계승해서 고려라 붙인 거야? 그래 그 국촌을 아무튼 이런 책들이 현재 전하는 건 아니지만 추정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 물음표지. 이거 고구려 의식이 진하게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고려 중기 삼국사기는 여러분 김부식 성씨가 뭐라고요? 김씨. 그 나도 안다 그랬잖아. 무슨 김씨? 경주 김씨. 그 전체 분량도 신라에 치중돼 있는 그러니까 어느 계승의식 두드러졌다야. 이거 신라 계승의식 아니야. 그러다가 이 무신 조건 오니까 다시 어느 계승의식이 보인다는 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고구려 이시조 동명왕 이야기가 다시 강조된 것처럼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요? 고구려 계승의식 보이지 않냐야. 맞아. 끊임없이 고려시대조차도 자기가 이 나라의 정체성이 어디냐고 헷갈리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라가 물리적으로 통일했으나 고려가 후상을 물리적으로 통일은 했으나 전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가 어느 나라 쓰면 백제인이고요. 경상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신라인이라니까요. 당연히 평양 사람은 자기가 고구려인이지. 그래서 우리 무신정어도 한번 이제 소개하지 않았어요? 무신정어도 밀란들도 전부 다 뭐라고요? 반란 일으키며 깃발을 난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고자 난 신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이런 식으로 반란 일으켰다니까요. 그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구려 계승의식 강했다가 중계 때 약간 보수화되면 신라 계승의식 강화됐다가 다시 무신정 고치면서 다시 고구려식 강조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결정적 변화가 뭐라겠어? 소개했잖아. 우리가 이때 뭐 한다고 그래요? 몽골과의 30년 전쟁이라니까. 30년간 몽골과 싸우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다 웃기는 이야기였다니까요. 왜? 몽골이랑 거대한 적 앞에 우리는 다 모였던 거야. 공동의 운명체. 다른 게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나라를 찾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존의 역사서에는 없었다고. 어디를 뒤지게 나오더라고. 민당과 사라를 뒤지니까 나오더라니까. 네? 그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조선이라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걸 건국에 따라 알려진 인물 누가 나오고요? 그 무당이 당군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옛조선. 이걸 담아놓은 책이 바로 언제 나왔다고요? 그래서 온간섭계 나온다고. 그 충렬왕 때 나온 게 바로 옛조선의 계승의식. 그게 바로 상북유사 제왕기라고. 이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하구나 의식이 가득 차게 됐다니까. 그래서 다음에 세워질 나라가 정해져 있다는 이름이. 그래서 다음에 세워질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조선이야. 조선이라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고려 후기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등장한 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라고. 자, 이제 더 이상 논쟁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우린 다 옛조선을 승계한 거야. 우린 다 당군의 자손이 된 거야.
당혹스럽죠. 그래서 잠깐만. 이 앞에 책에는 여러분 당군의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야. 이 앞에 책들 갖고 무조건 당군 소리 하면 무조건 다 그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모든 게 정착이 된 거야. 당군의 계승한. 옛 조선 계승한. 이게 된 거죠. 오케이. 이제 계승한 시 논제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 역사를 이제 새롭게 써보자지. 왜? 이 충렬한 분위기가 딱 떠오르는 유학자 하나 있지 않나? 자, 새로워졌어요. 지난 시간에 왕과 세트든 유학자를 소개해줬어. 성종하면 최순호가 보듯이. 기억나나요? 혹시 문종하면 최충을 보듯이. 자, 거기는 오반 같아. 근데 특히 여기서 왕들과 유학자 세트를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충렬하면 떠오르는 유학자가 있었는데 누구? 안양이라고 기억나나요? 안양이 했던 제일 중요한 기호 중 하나가 뭐였어요? 그럼 성략 들고 왔다야. 이제 역사도 어떻게 써야겠다야? 성략적 관점이다 쓴다야. 그럼 뭘 강조한다야? 그럼 힘이 아니라겠잖아요. 누가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 누구에게 정통한 명분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겠잖아. 맞지? 그렇게 쓸 거라니까? 자, 필 딱 꽂히죠? 뭐라 썼어 지금? 강목. 방금 했어요. 강목이 뭐예요? 무슨 차라고요? 강목체. 강목이 있으니까 강목체. 강목체 왜 쓴 거라고? 성리학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성리학적 사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된 건 뭐라고요? 정통과 대명분. 이게 현재 전하진 않지만 얘가 어떻게 쓸지 뻔히 보인 거야. 성리학적 사관이 나온 거고요. 더 나가서 공민학대, 사략이라는 책까지. 이런 책들이 다 성리학적 사관에 따라 쓰여진 책들이래요. 그럼 여긴 다시 한번 말해줘. 강조된 게 뭐라고? 정통과 뭐라고? 대의명분이라고. 이해가시죠? 자, 고려를 사설을 볼 때 기본 특징. 블럭별로 주요 사설을 놔보는 거예요. 초기에는 불타버린 7개 실록을 다시 쓰자. 7대 실록과 중기 때는 삼국 사기와 그리고 무신정권 때는 동명한편. 해동고 승조들이 중요한 동명한편. 그리고 온간섭기 그 유명한 삼국서 제왕운기. 여기까지는 계속 논쟁을 뭐 했다? 어느 날 계승이냐. 고구려의 신라 계승을 좀 왔다가 종지부를 찍은 게 이 책이다. 삼국서 제왕운기 종지부가 찍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다? 성리학 사관에 따라서 정통한 대의명분을 강조한 방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정리가 좀 되나요?